자, 검찰이요,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답니다. 지금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요, 법원에다가 문재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. 발부받아서 다혜 씨 가족과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. 그런데요. 근데 이제 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요 부분으로만 이제 제한을 했다고 그래요. 제한을 했는데 이게 왜 이 압수수색을 하냐고 그러면, 자, 이 보니까 문다혜 씨가 결혼을 서모 씨하고 이제 남편 결혼을 했는데, 이 남편이 뭐 모바일 게임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생활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동안 생활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줬던 모양입니다. 정기적으로. 그러다가 2018년인가요? 이제 타이 이스타제트 항공이 태국에 있으면서 세워지면서 거기에 상무로 갔지 않습니까? 가서 거기에 직책을 하면서 거기서 아마 이 월급을 이 월급 800만 원 포함해서 체류비 포함해서 한 1,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. 그때 돈이 끊겼다는 거예요. 이게 보내주던 게. 그러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뭐 돈을 줬는지 안지 모르겠지만, 이게 이제 검찰에서 보는 게 뭐냐면, 자, 이 타이 이스타제트 항공이 특혜 채용이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동안 쭉 생활비를 주다가 끊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이제 이상직이 대신 준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거를 뇌물이다.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가인 데 대한 뇌물 성격이다. 그렇게 법리를 의율하기 위해서 네.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, 만약에 돈이 딱 끊기고 생활비가 끊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 돈으로 생활했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 한 2, 3억 된다고 그럽니다. 그 액수만큼은 뇌물로 의율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. 예, 예. 그 내용을 제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.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게 2018년 3월입니다. 네. 근데 이미 2017년 말부터 중진공 이사장에는 이상직 전 의원이 내정돼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정치권 내에서 팽배했다는 거예요.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, 서모 씨는 2018년 7월에 타이 이스타 항공에 취업을 해서 네. 이제 방콕에 가서 살게 됩니다. 근데 이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 항공에 취직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뭐 게임 회사나 뭐 이런 데 다녔던 네. 것 같은데 일정 기간 수입이 없었던 그런 것 같아요. 상황이에요. 네.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일종의 경제적 수입이 없는 사위, 그 딸 부부에게 이게 저 생활비를 지원했던 거죠. 근데 그 타이스타 항공에 취업을 하면서 700만 원, 800만 원 되는 월급을 받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생활비를 지원 안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상직 중진공 전 이사장이 중진공 이사장에 된 것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서모 씨를 취업시켰던 것 아니냐. 이건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죠. 네. 그리고 또 그런 결과로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돈을 받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돈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으니까, 네. 그렇게 본다면 뇌물성으로도 볼 수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. 네.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계좌에서 돈이 갔었는지, 언제서부터는 안 갔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수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당시에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하는 게 바로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, 그 인사위원장이 이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입니다. 거기에 조현옥 인사수석, 그 다음에 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, 뭐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고 그러고요. 아마 여기가 이제 소환을 지금 통보받은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이 타이스타젯 이 삼각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 거고요.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대가성, 즉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한 대가성으로 이제 했다는 사실들이 이제 아마 드러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법 처리 수준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미 이상직은 이미 구속돼 있고, 이거는 이제 횡령 배임 관련돼서 이제 구속돼 있고, 아마 이게 또 이제 저게 되면 또 한번 처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뇌물 혐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결국 이게 보니까요, 문다혜가 이게 지금 그동안 살면서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 생활비 없으니까 하기도 하고, 또 하나 문제된 게 뭐냐면
청와대에 있는 직원들하고 돈 거래를 많이 했어요. 맞습니다.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패션 그 하는 양모 씨의 딸 네. 거기도 그렇고 그것도 제2부속 실장도 그렇고 뭐 200~300만 원씩 계속 주고받았다는 거예요. 네.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지금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네. 그 패셔니스타의 딸 그분 그 부속실에 채용이 됐었다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분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의 딸이라는 특수한 자리에 있는 분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돈 거래를 한다는 거 그거 일반 국민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? 아니 제가 만약에 이제 딸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정광재 대변인 뭐 직원이다. 아, 정 대변인 나 300만 원 빌려줘. 그러면 너 안 빌려줘 없어. 그럴 수 있겠어요? 그러니까 말이죠. 아니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? 대통령 딸이라는 주는데 아 당연히 그러면 주면 내가 자리도 보장되고 네.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요구하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겠어요? 네. 그거 그렇게 줬다면 돈 거래를 해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반환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찰에서 그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나의 인사권이나 고용이나 뭐 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야 1억 내놔 뭐야 한 2억만 줘라 이러면 내가 고민할 수 있겠죠. 네. 아유 거기 가서 뭐 하느니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겠지만 한 200만 원만 좀 잠깐 빌려줄 수 있어? 라고 한다면 그거 뭐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거야말로 일종의 좀 심리적 강요죄 아닌가요? 우리 오아시스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직원들을 무슨 ATM기 취급하냐? 넣으면 돈 나오는 걸로 취급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해도 그냥 빌려줄 것 같은데 네. 빌려달라면 당연히 빌려주겠죠. 뭐 한번 이제 이게 딱 꽂히면 기본적으로 뭐 뭔가 자기의 자리가 보존되니까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또 박영원님이 200만 원 빌려달 저 200만 원 없어요 지금 못 빌려드려요. 막 그런 저는 그럴 수 있는데 만약 우리 박영원님이 그렇죠. 대통령 아들이다 그러면 네 제가 막 땡빚을 내서라도 200만 원 빌려드리죠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사실 문다혜 씨는 자신의 유일한 타이틀은 뭘까요?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거예요. 맞아요. 다른 거 외에 자신이 이뤄낸 성과나 성취 없잖아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. 아니 뭐 급한 금전적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다면 대통령께 여쭤봤어야죠. 아빠 저 지금 뭐 애 학원비가 부족합니다. 200만 원만 좀 주세요. 이렇게 됐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. 근데 그걸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에게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공적 마인드는 전혀 없는 거죠. 맞습니다. 지금 이게 이제 수사가 꽤 진척이 되어 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계좌 추적 그 영장이 발부된 건 제가 보면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좌 추적까지 해서 일단 돈이 간 흔적들 지금 조사하고 있다. 뭐 이런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.